네, 반갑습니다. 2월 17일 목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자, 시장이 양분이 됐습니다. 일단은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잘 오르고 있었는데 중간에 이상한 소식 하나 들렸었죠. 우크라이나 군이 친러 그 세력들을 이제 공격했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졌었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는 일단 플러스 상승으로 남았고요. 코스닥은 마이너스로 갑자기 변환이 좀 됐습니다. 가만 보면은 이 코스닥 쪽이 변동성에 또는 이런 외부적인 변수에 훨씬 더 약한 모습이지 않겠나라고 판단할 수 있겠고요. 또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변수에 좀 시달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외국인들은 그런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매수를 더 공격적으로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오전에 샀었던 그 물량보다도 그 변수가 딱 전해지고 나서부터 매수를 아주 공격적으로 들어갔는데 상당히 많은 물량이 오후에 집중돼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도 보게 되면은 오히려 뭐 이런 악재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뭐 그렇게까지 부담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죠. 네, 그런 이야기도 좀 전달해 드렸고요. 자, 차트 보면서 이야기 계속 해보도록 합니다. 일단은 조금 아쉬운 감은 있어요. 21선 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2750포인트 이상에서 그래도 마무리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분봉상에서 아침에 설명을 드렸던 부분들이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올라가다가 조금 변수가 있을 것 같다. 근데 이렇게 갑자기 떨어지는 모습들은 사실 이런 것들은 네, 그다지 계산에 들어가 있지 않은 모습들이죠. 돌발 악재라고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이렇게 악재가 나오고 나면은 대체적으로 반등이 바로 세게 나옵니다. 뭐 일각에서는 뭐 전쟁이 다시 일어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예전에도 이런 우크라이나 쪽에서 이런 반군 세력 쪽에 이제 그 공격을 들어가는 그런 모습도 좀 여러 번 있었던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참고해 본다라면 뭐 그렇게까지 네, 이게 뭐 부담될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니었겠구나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변수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쪽에서도 이거는 뭐 큰 변수는 아니다라는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바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게 그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소뚜껑 보고 놀라는 그런 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안 그래도 이제 지정적 리스크가 있는 상황인데 혹시라도 또 전쟁이 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들 하셨을 겁니다. 기사들 살펴보시면 되게 재밌는 것도 있어요. 우크라이나 군이 친러 이 반군 세력에 대한 공격을 지시를 한 건데 이 친러 쪽에서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다 이렇게 뉴스가 나오기도 하고요. 뭐 난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속보도 쓰느라고 뭐 정신이 없었을 것 같긴 한데요. 뭐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별일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잘 기억해 보세요. 1시경입니다. 1시경에 있었던 모습인데 요때 상황들을 이제 수급을 보면은 아주 이해가 좀 빠르게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냥 마이너스 하락으로 마감이 좀 됐습니다. 시총 상위권 종목군들이 변수를 조금 더 많이 만들어내면서 부담감을 좀 키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수급 한번 볼게요. 수급 보시면은요, 외국인이 지금 6,500억을 순매수를 했는데, 바로 여기거든요. 이게 12시 55분, 56분 지나가면서 1시 들어가는 요 위치요. 딱 들어가자마자 잠깐 주춤하는 거 하더니 그냥 바로 매수가 들어가죠. 이때가 3,000억이었는데요. 즉, 1시 정도까지, 9시부터 1시 정도까지 한 4시간 정도로 3,000억을 가지고서 계속 매수를 해왔던 상태였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갑자기 매수가 들어가가지고요. 장 마감에서 6,500억. 즉, 4시간 동안 산 거보다 2시간 반 동안 산 게 더 많다라는 이야기죠. 즉, 이건 뭐냐면, 이 변수에서 가격이 싸게 나왔다! 더 들어가자! 이런 식의 느낌이 나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수가 들어간 모습이었고요. 마찬가지예요. 금융투자도 그냥 여기서 바로 물량 받아가지고 쭉 당겨주는 모습이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데 주가 떨어지니까 어쭈 이게 웬일이야? 이렇게 싼 가격이 이런 식의 느낌이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장이 올라가다 보니까 높은 가격에 따라가지 못하고 밑에다 걸어놓은 물량들이 체결이 됐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뭐 실질적으로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오늘 기관 외국인 합쳐가지고 1조 넘게 순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시장은 안정적으로 상승 기도를 좀 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코스닥 쪽은 약간 애매한 상황이 되었다 보셔야 되겠죠. 자, 시총 상위권 종목을 보도록 합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보시면은요, 오늘 삼성전자 플러스 마감했어요. 괜찮은 모습이에요. 좋아요. 75,000원대. 나쁘지 않죠? 그 다음에 하이닉스가 오늘 거의 2% 가까이 상승하면서 오늘 신고가 134,000원 빵 찍어버립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고요. 뭐 SDI라든지 이런 종목들 오늘 조금 올라온 모습이었고 나머지 대체적으로 좀 보합이었습니다. 카카오뱅크가 오늘 조금 올라가는 모습이어서 요거 외에는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LG화학과 카카오 이런 것들은 또 하락세로 마무리가 됐다. LG에너지솔루션 결국에는 마이너스 마감 되는 모습이었고요. 뭐 그 외에도 특별한 부분 없었고요. HMM은 그냥 10%대 상승 유지를 하면서 마무리가 좀 됐었고요. 크래프톤은 살짝 마이너스. 뭐 그 외에는 그냥 대체적으로
보합 수준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문제는 이제 코스닥이에요.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오늘 제법 많이 올라가는 듯한 모습이었었는데 다시 내려와서 2%대로 마감이 좀 됐고요. LNF 마이너스 마감이 됐죠. 그리고 천보 마이너스 마감됐고요. 파워러비스는 이거는 좀 뭐 마이너스가 좀 커져서 마무리가 좀 됐어요. 그리고 카카오게임즈 역시 마찬가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위메이드도 역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마감이 좀 됐습니다. 시총 상위권 종목이 그냥 쭉 밀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도 플러스권 유지하다가 이제 이 보합으로 마무리가 좀 됐고요. 그래서 지금 시총 상위가 뭐 제대로 된 힘을 못 써버리는 상황이 좀 됐죠. 그러니까 오전만 하더라도 지금 얘네들이 전부 다 플러스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좀 있었는데 이 부분들이 확 다 밀려버리고 마이너스로 떨어지니까 주가는 같이 하락으로 전환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개인들 물량이 좀 많이 있고 이렇게 변동성에 좀 취약한 종목들이다 보니까 그런 일이 좀 있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이게 장이 내려가는 시점에서 뭔가 이제 변화를 많이 아래쪽으로 보여줬더라면 이렇게 장이 반등할 수 있는 구간에서는 좀 올라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조금 아쉬운 그런 내용들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매매 동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기관 쪽 매매 동향 보시면 삼성전자 순매수 많이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레버리지,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도 매수가 좀 들어가 있고요. SDI 뭐 등등, 카카오뱅크 매수 들어가 있네요. 뭐 지금 오늘 올라온 종목들 대체적으로 좀 매수가 들어가 있고요. LG 이노텍도 순매수 있는데 요것도 아직까지는 뭐 지금 매수를 타이밍을 잡기엔 좀 애매합니다. 지금 데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는 보장 없고요. 아래쪽 떨어진다는 보장도 없겠지만 그래도 아래쪽에 아직 이격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하락하게 되면 그때 매수 포인트를 보시는 게 맞겠죠. 자, 그 외에는 뭐 LG화학이라든지 솔루스 첨단 소재, S오일 매도가 좀 있었고요. 뭐 이런 정도의 모습인데 뭐 특이사항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금융투자 쪽 넘어가시게 되면 레버리지 쪽 순매수 많이 들어갔고요. 인버스 쪽 매도입니다. 즉 인버스 팔아가지고 레버리지 샀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하이닉스는 조금 매도가 있었는데 삼성전자 순매수가 있었어요. 지수를 어느 정도 잡아주고 라는 어떤 느낌이 좀 있었을 거라 보시면 되겠고, 아직 방향성을 제대로 결정하지 못한 듯한 느낌이죠. 대체적으로 ETF 쪽 매매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은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아직은 잘 모르겠다, 뭐 이런 형태의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연기금 같은 경우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또 샀네요. LG 생활건강, 오늘 화장품 관련주 좋았죠. 요거 LG 생활건강 뿐만 아니라 오늘 한국콜마홀딩스 같은 경우도 거의 10%대 상승하면서 아모레포시픽 뭐 이런 것들 다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화장품 관련주들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좋았다라는 느낌들 좀 가지시면 되겠고, 화장품만 아니죠. 뭐 오늘 뭐 CJ, CGV 이런 것도 좋았고요. 호텔신라도 뭐 이 장 변동성 나타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좋았었고요. 그 다음에 뭐 항공주들 뭐 그런 것들이나 또는 뭐 강원랜드 이런 것들 대체적으로 다 올라가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여행주도 마찬가지 오늘 상승 흐름 계속 유지가 됐었기 때문에 좋은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주 관련한 부분에서 어떤 상승 기대감도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되겠다 보시면 되겠죠. 게임주들이 좀 약세 보이는 게 조금 안타깝긴 한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많이 올라갔던 상태에서 떨어지는 부분이니까 그러려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게임주들 실적이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것도 하나의 좀 답답한 그런 내용들이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반면에 오늘 보험 섹터 쪽에서는 또 현대해상이 강세를 보이면서, 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와 연결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험주들 움직임들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도 우리가 잘 한번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리 인상은 빠르게 그리고 확실하게 진행된다라는 것이 이 종목군들의 수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오늘 계좌 상황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장중에 변동성이 막 크게 나타나면서 이쪽 부분에서 약간 또 걱정거리가 생겼다거나 아니면 부담이 좀 되셨던 그런 분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외국인 거 한번 보죠. 외국인들은 하이닉스, 삼성전자 오늘 둘이 합쳐가지고 3천억 넘게 샀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사들였어요. 근데 그 중에서 특히 하이닉스, 제가 보기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쪽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진심인 것 같아요. 전력을 다해서 매수하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하이닉스가 더 좋다고 말씀드렸죠. 계속 잘 가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뭐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공격적으로 들어가기엔 조금 애매한 구간입니다. 워낙 개인들도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아직 추세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죠. 또 삼성전자를 많이 사서 올려버리게 되면 지수가 그냥 갑자기 올라가 버리게 되기 때문에 계획에 좀 차질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삼성전자는 가지고서 조금 들여다 놨다 할 가능성이 높은데 하이닉스는 자유롭죠. 그냥 빵 치고 넘어가는 모습이 진행되고 있다.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금융주 섹터들 많이 사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대한항공, 이 항공주들, 소비주 쪽에서도 움직임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 관심 있게 보시고요. 현대차도 지금 이틀 연속 매수를 하면서 분위기는 그래도 좀 좋아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뭐 카카오라든지 LG 에너지 솔루션 뭐 이런 것들은 다 팔고 있어요. 파워러비스, 하이브도 오늘 매도가 진행된 상황이고요.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뭐 좋다 나쁘다를 이게 평가하기 전에 이제 뭐 시장에 대한 분위기는 일단 좋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다. 저점은 일단 잡아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현재 시장이 얼마만큼 이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지정학 리스크에 많이 민감해하고 있는가 정도로 이제 오늘 확인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근데 이거는 어차피 뭐 안 될 문제고요. 뭐 이제 19일 날 뭐 G7 뭐 그런 쪽에서 또 얘기를 한다라고 하니까 뭐 그때까지는 또 별일 없겠죠. 이번 주말까지도 별일 없을 거고 그럼 뭐 다음 주에도 별일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악재 없는 상태에서 그냥 조금 시간이 지나면 무뎌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요. 뭐 너무 특별하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감 시간 여기까지 해드리고요. 오늘 이따가 저녁에 9시부터 무료방송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또 무료방송 참여하셔가지고요. 오늘 시장 또 어떻게 돌아갔는지 앞으로 또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등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조금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저녁 9시에 만나요.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